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다 사고 싶은데 돈이 한정적이죠.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ETF입니다. QQQ ETF 한 주를 사면 지금 보고 있는 기술주 모두를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ETF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맞는 ETF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ETF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처럼 분산 투자 및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점을 살펴봤으니 ETF 종류를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ETF를 자세히 보다 보면 정말 끝도 없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과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 분야별 섹터랑 테마를 나누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 채권 ETF가 있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가 있는데요. 이건 금은뿐만 아니라 옥수수 같은 곡물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는 티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티커에 해당하는 ETF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종류를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아는 애플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ETF와 주식의 큰 차이점이 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교를 위해 잠시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인텔과 엔비디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에 비해 3월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16% 정도 두 종목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인텔을 사시겠습니까? 엔비디아를 사시겠습니까? 이때는 인텔 7나노 공정 지연 발표 전이니까 대부분 1등 기업인 인텔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5%의 상승, 인텔은 17%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반도체 섹터 SOXX라는 ETF를 보시면 됩니다. 11%의 상승이 보이시죠?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특정 섹터를 선택하고 싶을 때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은 유로원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10%는 국채, 나머지 90%는 인덱스 펀드, 즉 ETF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글로벌 ETF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연 1등은 미국입니다. 70.1%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은 유럽이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6.3% 일본이고 나머지 국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는 4%이고 여기서 한국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ETF에 투자하면 좋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ETF 중에 각 분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ETF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개의 ETF만 매수할 수 있다면 앞뒤 보지 말고 QQQ입니다. ETF 투자 정보를 보게 되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산 규모가 자그마치 128빌리언 달러니까 1280억 달러, 상당히 큰 파입니다. 보수를 보게 되면 0.2%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고 올 초 대비 현재 주가 상승을 봤더니 22.2% 상승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있나 봤더니 기술주의 63.5%, 경기소비재 22%, 헬스케어의 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업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탑5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수익률에 목마르다. 고수익 고위험 ETF는 바로 ARKK입니다. 투자 정보를 보게 되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 자산 규모가 8.5빌리언 달러입니다.
보수를 보게 되면 0.58%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주가 상승률도 높습니다. 올 초 대비 현재 75.4% 상승이 있었고, 투자 섹터를 보면 기술주 37.3%, 헬스케어 22%, 경기소비재 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기업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1등인데 10.6%를 투자하고 있고, 인바이테가 8.5%, 이건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월세처럼 배당을 받고 싶다면 DIA입니다. 투자 정보를 보게 되면 배당주 투자 ETF로서 자산 규모가 23빌리언 달러입니다. 보수는 0.16%,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7.3%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섹터를 보게 되면 기술주의 27.3%, 경기소비재 17.4%, 헬스 14.7%, 금융 13%, 산업 12.9%, 정말 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기업을 보게 되면 1등으로는 홈디포 6.5%, 암젠 5.8%, 세일즈포스 5.7%,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당금 관련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배당금 재투자 꼭 필요한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대답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배당 7%, 1년 주가 상승 5%씩 올랐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투자했을 때와 배당금을 사용했을 때 완벽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사용했을 때는 2,600만 원, 계속 재투자했다면 4,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더 지나 40년이 됐을 때는 재투자했을 때 1억 5,400만 원, 배당금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 또한 작은 돈은 아니지만 봉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건 역시나 재투자였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 분산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 ETF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로는 장기 채권 TLT입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 자산 규모가 20빌리언 달러, 19년 기준 배당률은 1.75%고 20년 초 대비 지금까지의 상승률은 20%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기 채권 IEF가 있는데요. 만기 7년에서 10년 국채입니다. 19년 기준 배당률은 1.57%이고 20년 초 대비 상승률을 봤더니 10.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채권 SHY입니다. 1년에서 3년 국채 투자하는 ETF며 19년 기준 배당률은 1.75%이고 20년 초 대비 상승률은 중기 채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리 영향에 민감한 장기 채권 TLT입니다. 원자재,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크게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 GLD입니다. 금 투자 ETF고 자산 규모가 80빌리언 달러이며 수수료는 0.4%, 20년 초 대비 상승률은 20%입니다. 그리고 또 금을 투자하는 ETF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IAU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는 32빌리언 달러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GLD보다 보수가 조금 작은데요. 이것 또한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보수는 0.25%죠. 그리고 상승률을 보면 20% 똑같습니다. 같은 금 추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앞에 걸 투자하나 뒤에 걸 투자하나 똑같은데 당연 수수료가 적은 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입니다. SLV라는 ETF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는 15빌리언 달러고 보수는 0.5%,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상승률은 20년 초 대비 25.9%입니다. 원자재 중 금에 투자해야 된다면 GLD보다 보수가 낮은 IAU가 유리합니다. 워런 버핏이 유언에서 말했던 그 ETF가 바로 VOO입니다. 투자 정보를 보게 되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로서 자산 규모가 162.9빌리언 달러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보수를 보게 되면 0.03%, 진짜 작습니다. 워런 버핏은 역시 싼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익률을 봤더니 연초 대비 0%입니다. 코로나 타격은 거의 다 회복했지만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 섹터를 보게 되면 기술주 33.9%, 헬스케어 14%, 경기소비재 14% 정도 투자하고 있고 기업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등은 애플 7.2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순으로
기술주의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의 ETF를 보게 되면 배당, S&P 500, 나스닥은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해당하는 TLT를 말씀드렸고 원자재에 해당하는 IAU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면 바로 분산 투자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분야의 ETF를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하여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분산 투자와 ETF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찐정보만을 모아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